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럼 조국이 불이라고 친다면 윤석열은 그러면 정의가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 검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근데 저는 민주당 쪽도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한다는 거는 좀 어처구니 없는 거다.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영영 못 건너게 됐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전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했다면 예. 오히려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데 굉장한 힘이 실렸을 거예요. 민주당 스스로 조국을 정리했기 때문에 예, 그 에너지로 김건희 씨 문제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에서 당시 대선 자금 문제를 수사를 했고 그 결과로 한나라당이 차떼기 당으로 그렇죠. 낙인이 찍히는 그 결과가 됐는데 그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가 구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측근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야당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더 힘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김태현의 정치쇼. 우리 여의도 정말이야. 우리 무슨 말 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이거 아니겠어요? 사고는 터진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수습을 어떻게 하냐. 아들 도박과 부인 이력. 그거에 대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대응 얘기 좀 잠깐 들어볼게요.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무슨 교수 채용 이렇게 하는데 시간 강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공 이런 거 봐도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설마 안윤상 씨가 성대모사 한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제가 긴장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그죠? 비슷하게 네. 하지? 이 정도 하면 표절이지. 네. AI야 AI. 네. AI 이렇게 또 하면. 네, 긴장했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수현 평론가? 일단 사고가 터진 건 맞아요. 네. 아들 문제가 더 큰 문제냐, 뭐 부인 문제가 더 큰 문제냐, 이거는 뭐 사람 보기 나름이니까 그러다 치고 그 이후의 대응 방식.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뭐 다른 군더더기 없이 사과를 한 거. 이거는 일단 잘 대응한 거죠. 물론 앞으로 이 아드님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것 같아서 일관되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아드님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 게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참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 본질에서 좀 비껴나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본질에서 네, 비켜나가는. 이 어찌 됐든 간에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적어낸 거고 지금 이제 문서 위조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시간 강사는 어차피 뭐 그런 식으로 채용하는 거다. 그러면 왜 이력서를 내겠어요? 어쨌든 이력서를 낼 때는 진실되게 적어야 되는 문제고 이게 마치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딸 비호하던 사람들이 그 표창장이라든지 입시 스펙 서류 없었어도 의전원에 합격하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거짓된 부분 그 자체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사과가 필요한 거다. 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지현 기자 지금 캠프하고 국힘 취재해 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의 사과 멘트나 사과 방식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이 빨랐고요. 그리고 사과가 바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설명도 또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뭐 아들이 2020년 7월까지 뭐 포커를 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추가 설명이 나왔었고,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응이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우자 김건희 씨가 먼저 개별적인 언론 대응을 한 부분에서 다들 아차 싶었죠. 그리고 특히 당내에서? 네, 그리고 그제 더 팩트에서 찍힌 사진을 아마 보셨을 텐데
굉장히 잘못된 사진이 나갔죠. 마치 어떤 이제 현장에서 검거되는 것처럼 후보 배우자가 이제 목덜미를 이렇게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려다가 이런 사진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안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후보 배우자를 정확하게 관리할 팀이 이제 숙련된 팀이 붙어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 대응. 이제 후보도 후보 배우자도 사과가 나오기 전에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나왔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했거든요. 후보자 부인을 관리하시는 배우자 팀. 네. 뭐 미리 예전 경선 때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후보하고 배우자가 당사자가 오케이 안 하면 바로 붙인다. 이 취지 얘기했어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후보나 배우자의 움직임. 그동안은 아무래도 그걸 뭐 안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네. 붙였겠죠. 이제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이게 공조직 선대위라는 공조직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당 안팎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라는 거 그다음에 정치라는 거 다 신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정확하게 정무 감각이 있고 보좌하는 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긴 뭐 정치를 처음 하는 선거를 처음 나가는 사람은 본인 생각하고 여론의 반응이 너무 차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네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경선 후보 시절 그다음에 최종 후보 시절 본선 인수위 이 청와대까지 갈수록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그렇게 이게 소통이 안 된다든지 너무 주변에서 후보에게 어떤 제안을 하기 꺼려지면 그럼 사실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직언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연배도 위고 어렵게 모셔온 분이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번 대선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이제 사과가 조금 더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의원한테 요거 물어봐야 되겠다. 김수영 평론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조국 전 장관. 근데 아픈데 너무 아픈데 찌른 거 아니야? 네. 왜 제가 갑자기 안 되네요. 네 몰라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목이 잘 안 풀려가지고. 네. 유인태 사무총장 사실은 네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쓴소리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유인태 사무총장이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다고 해요. 이건 윤석열 후보의 업보다. 조국 전 장관 가족까지 탈탈 털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이 유인태 사무총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뭐 이 말 자체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탈탈 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사실. 그때 언론에서 다 제기가 됐던 내용이었고 검찰이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렇게 수사를 진행을 했고 사실 저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특혜를 입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관 압수수색하고 나서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특혜를 누리기는 어렵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럼 조국이 불이라고 친다면 윤석열은 그러면 정의가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 검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근데 저는 민주당 쪽도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한다는 거는 좀 어처구니 없는 거다.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영영 못 건너게 됐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전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했다면, 예, 오히려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굉장한 힘이 실렸을 거예요. 민주당 스스로 조국을 정리했기 때문에, 예, 그 에너지로 김건희 씨 문제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에서 당시 대선 자금 문제를 수사를 했고 그 결과로 한나라당이 차떼기 당으로 그렇죠. 낙인이 찍히는 그 결과가 됐는데 그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가 구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측근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야당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더 힘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같은 이치가 적용되는 건데 민주당이 스스로의 문제를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예, 힘이 떨어지는 거고 사실 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문제는 국감 때 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번에 YTN이 보도를 하면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제기할 때는 안 터져요. 언론에서 제기해서 터진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이 조국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냐 이 질문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종류의 비판이든 정치하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대답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질문에 피해가는 기술을 이제 네. 체득했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김재평 평론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전부터 그 얘기 하셨잖아요. 김건희 씨에 관련된 가장 큰 리스크가 뭐 도이치모터스니 네. 뭐 이런 거 아니고 허위 이력 문제일 거다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네. 실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 측에서 이거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도 전 코너에 나오셨지만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여러 방송사를 돌면서 허위 이력 문제가 제일 크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자 가족 문제가 조국 전 장관 의혹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거는 조금씩 반박을 하세요. 근데 허위 이력 문제는 그냥 슬쩍 건너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아예 대비가 안 돼 있구나. 예, 그 생각을 했고 이제 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근데 이 허위 이력 문제는 저는 이거 뭐 재판으로 가고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간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이 이력서에서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썼는지부터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고백을 해야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뭐 YTN 대표 나오 돋보이려고 한 오히려. 욕심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국민의힘이 대비가 안 됐다고 느낀 게 막 오기다. 네. 오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반복해서 만약에 A 여상에서 실제로 강사로 근무를 했는데 A 여고라고 쓴다든지 A 고등학교라고 쓴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반복해서 나와요. 이거 오타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허위 이력을 기재한 그 배경이라든지 뭐 본인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부터 고백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리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 사이에서 양도세 중과 가지고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아유 뭐 어렵다 말. 네. 네, 한마디로 말하면 1년 동안 다주택자가 집 팔면 세금 많이 안 걷어가겠다. 네. 요건데 네. 요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꺼내니까 이철의 정무수석도 저 여의도 가가지고 민주당 지도 만나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어제는 저 정책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나와가지고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네, 이제 물밑에서는 청와대가 여기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계속 전해졌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분명하죠.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호승 정책실장이 직접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제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이냐 하니까 그렇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다루고 있는 윤우덕 본부장이 청와대 들어가서 또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다음 주에 의총을 열어서 이제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난리도 아니겠는데 그렇죠. 네, 경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후보가 후보의 입장을 선회하게 되는 것도 좋지 않은 전략이고 또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도 아직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과 본인 지지율 차이에 이 간극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표가 아직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한 차별화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숫자로 이재명 후보가 아직은 저한테는 안 됩니다. 잠깐 뭐 성대모사 약간 이탈한 것 같았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인 줄 알았어 처음. 네. 호호호호.
아니 왜냐면 실제로 숫자 네.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뭐 두 사람 동시 비교한 건 아니지만 숫자 자체가 더 크게 높게 나오니까. 네, 그 간극을 아. 메워야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이런 차별화로 메울 수 있을지 네. 좀 이제 고심이 큰 대목입니다. 이재명 후보 저를 뛰어넘어 보시죠. 근데 진짜 고민이겠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죠. 예. 이게 역대 대선 초유의 상황인 게 보통 초유상. 집권 여당 대선 후보는 그 현직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이 높거든요. 예전에 다 그랬었어요.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당시 정동영 후보도 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너무 낮았기 때문에 더 아, 높았었어요. 정동 후보가 선거에서는 크게 졌어도 네. 그걸 그랬다는 거구나. 예, 역대 대통령 네. 뭐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김대중 네. 대통령보다는 지지율 높았고 다들 이해창 그랬었는데 후보도 그렇죠. 이해창 후보도 김영삼 대통령보다 높았고. 다 그랬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근데 이번엔 처음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조금 낮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에게 나를 밟고 가라라고 네. 이제 길을 왜 안 터주냐 네. 이제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근데 권력이 지금 또 높으니까.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 저를 밟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 지지율이 높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 네. 지지율이 더 높은데. 아 그렇구나.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경론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거 결과 나오면은 저희 다시 한번 그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이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안녕하십니까. 말을 못 꺼내겠어 내가. 예. 잘 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당근마켓에 왜 팔았어요? 왜 내놨어요? 본인을. 팔고 싶었습니다. 뭘 그렇게 그런데 팔고 글이 싶었어? 삭제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을 거래할 수는 없어서 글이 삭제가 됐습니다. 안철수의 굴욕이었어요 사실. 네. 아 근데 그 사이트 방침 때문에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올렸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 안철수를 무료로 판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사가라 이런 취지였고요. 이제 당근마켓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플랫폼에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왕 찐천재도 출연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이 청문홍답에도 네. 직접 출연 네. 이제 뭐 글을 냈었고 거기는 이제 왜 청년들은 홍준표 의원님을 좋아하고 열광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고 홍준표 의원이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진심으로 대하고 거짓말 안 하고 공감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우문현답이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라는 네. 곳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수능에서 이제 무효화된 생명과학 2 20번 직접 네. 풀이를 해서 또 올렸습니다. 풀었을 것 같은데 왠지. 아까 제가 동영상 한번 봤거든요. 네. 설명을 되게 잘하세요. 네, 역시 교수는 교수구나. 의사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안철수 대표 이러한 선거 전략들 온갖 플랫폼을 누비는 안철수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선거 전략상으로는 지금 플랫폼을 누빈다 어디에 나타났다는 각인이 돼 있지만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뭘 보여주고 싶으냐의 메시지 좀 전달 강도는 약하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현 평론가는 어떻게 네, 메시지가 안철수 대표 어제 좀 심사위원. 공교로웠던 게 사실 네. 안철수 대표가 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형집 행정지 아.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 싹 묻혀버리고 워낙 이슈들이 많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자기가 낸 메시지가 자기가 낸 메시지를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가족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수신제가 치국 병천합니다. 예, 이게 형집 행정지보다 더 큰 메시지가 돼가지고 네, 그런 걸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근데 이 좀 안철수 후보의 난제를 보여주는 것이 네. 원래 구축돼 있는 플랫폼에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독자적인 뭔가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뭐를 구축해야 될까? 글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조금 공교로운 거는 이제 과거에 정치를 시작할 때하고 좀 비슷한 풍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낮게 나타나긴 하는데 2030 쪽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2대남 2대녀 딜레마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도 2대녀 쪽에서만 계속 지지율이 올라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만 이 딜레마에서 조금 빠져나와 있습니다. 남녀 지지율이 고르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저는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옆에 계속 청년들을 데리고 구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손 기자, 안철수 대표한테 어떤 기회가 열릴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뭐 수신제가 얘기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뭐 부인 이력 문제도 없고
그래서 어제 딸 문제도 없고. 네, 딸이랑 또 이제 딸이 우리 아빠를 응원하는 또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도 내놨는데 딸도 코로나 논문 썼다고 뭐 보도되고 그랬던데. 그리고 아직 시간 많습니다. 대선 3월 9일이고 저 특히 이번 대선도 지금 뭐 양당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변수가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시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 리스크 없는 자 누굽니까? 라고 외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말이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손지윤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